이번 시간에는 벡터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벡터. 자, 일단 여러분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10명의 학생의 성적을 변수에다 저장한 후 평균을 계산하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10명의 학생의 성적이니까 10명의 학생을 담을 수 있는 변수 뭐 A, B, C 이렇게 해서 쭉 10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각각의 변수에 10명의 학생의 성적을 이렇게 쭉 네, 저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하거나 뭐 평균을 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밑에 코드를 보시면 스코어 점 1에는 68,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코어 점 10에 70까지 이렇게 넣었어. 그러면 토탈이라는 또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에 나는 스코어 1부터 스코어 10까지 쭉 더하기를 해서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avg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는 아까 만들었던 토탈에다가 나누기 이렇게 10,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avg라는 네, 변수를 출력함으로써 평균을 구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조금 너무 뭐랄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변수명을 이렇게 엄청 많이 사용했고 굉장히 좀 복잡하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뭐 평균 내는 게 되게 간단할 텐데 이런 식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벡터라는 개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벡터도 우리가 사용하는 변수랑 똑같아요. 그냥 스코어라는 거 우리가 변수명으로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벡터명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벡터명으로도 변수와 똑같이 이름 쓰는 거는 그대로 똑같아요. 그런데 좀 다른 점이 있죠. 우리가 변수명에는 할당을 이렇게 해주고 하나의 데이터만 뭐 예를 들어서 68이면 68 이렇게만 할당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이렇게 쭉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벡터라는 건데요. 자, 벡터에 사용하는 그 방법이라고 할까요? 법칙은요. C라는 함수 안에다가 내가 넣고자 하는 변수를 컴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네. 만약에 숫자형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숫자형이어야 돼요. 그리고 문자형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자형이어야 돼요. 네. 그런 차이점만 있지, 변수명을 선언한다든지, 그 다음에 값을 할당한다든지는 똑같아요. 여기에서 이 C라는 함수는요, combine이라는, 네, 영어 단어의 약자로 C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combine이 결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결합하다라는 건데, 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결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스코어라는 변수가 있다면, SC, 여기에는 방이 10개. 아까 우리 변수는 원룸이었다면 얘는 10룸이에요. 10개의 방에 방 하나에 68, 95 이런 식으로 숫자가 쭉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평균 구하는 방법은 mi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거기 안에 스코어의 변수명을 써주면 바로 평균이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아까 했던 거 아까 위에 코드 볼게요. 위에 코드 이렇게 길었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길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네, 벡터라는 것을 사용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함수의 그 뭐죠? 평균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데이터들의. 그래서 벡터의 개념 쭉 보시면 잠시만요. 네. 자, 벡터는요, R에서 제공하는 여러 개의 값을 한꺼번에 저장하는 기능이에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용어로는 1차원 배열이라고도 합니다. 1차원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배울 건데, 벡터하고 팩터, 그리고 리스트 이런 것들 전부 다 1차원 배열 중에 하나예요. 벡터는 다음과 같이 동일한 성격을 갖는 값들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데 사용함이라고 했는데, 동일한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1학년 학생들의 몸무게는 어때요? 숫자로 이루어져 있겠죠. 뭐 60.5, 50.8, 뭐 1학년이니까 뭐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65.7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숫자가 되겠지. 영어 성적 자료 같은 것들도 숫자로 이루어져 있겠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색상 이거는 문자로 돼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같은 숫자면 숫자, 문자면 문자로 이렇게 같은 동일한 성격, 비슷비슷한 성격의 값들을 네, 갖는 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게 바로 벡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벡터의 목적은 뭐겠어?
한 그 변수를 사용하면 하나밖에 저장을 못 하는데 한꺼번에 여러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싶어서 벡터를 사용하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 개의 값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 바로 벡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거롭게 10번을 써가지고 저장하는 것보다 한 번에 이렇게 쭉 저장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벡터 우리 한번 어떤 식으로 벡터를 만들어서 저장해서 요걸 출력한다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x라는 값 변수에는 벡터를 c라고 나면 아 이거 벡터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1과 2와 3을 집어넣었대요. 그럼 일단 x라는 죄송합니다. 저장 공간에는 1, 2, 3이 들어있겠지. 그 다음에 y라는 저장 공간에는요. a, b, c를 저장하겠대요. 그러면 A, B, C가 들어있겠지. Y에는. 그 다음 Z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얘는 똑같아요. 우리 변수 하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논리값도 저장 가능해요. D, D, F, D 이렇게 저장돼 있다고 칠게요. 자, 이렇게 해서 X 출력하고 Y 출력하고 Z 출력하면 그대로 나오겠지? X 출력하면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숫자니까 그냥 1, 2, 3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Y 출력하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 문자는 이거 출력하면 A, B, C 이런 식으로 문자라는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쌍따옴표가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그 다음 Z를 출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true, true, 컴마는 없어요. false, true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되는 거 확인했고요. 이따가 여기에 쓰인 코드는 제가 다 한번 실습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이 10월 4일이잖아요. 그럼 10월 4일 파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또 10월 6일 날 우리가 수업할 거니까 10월 6일 날 이렇게 2개 만들어서 요거는 10월 6일 날에 과제물방을 만들어 놓을 거고 그거는 주말까지 진행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렇게 제출하시면 돼요. 또 연습 문제 과제가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각각 수업 시간에 배웠던 수업 시간 연습 자료 2개와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하나 이렇게 3개를 이강이동에 이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컴마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을 배워봤고요.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요거 말고도 벡터를 저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다른 저장 방법 한번 볼게요. 살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숫자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렇게 중간에 세미콜론을 이용해서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V1이라는 벡터에다가 51부터 90까지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어요. 50인가 50인가요? 예. 50부터 90. 그러면 중간에 세미콜론 해주잖아요. 그럼 이건 앞에 있는 숫자부터 뒤에 있는 숫자까지 일씩 계속 증가하는 그런 숫자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보시면 50부터 90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지금 첫 번째 보시면 꺽쇠 1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건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23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23번째 데이터, 이거 72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이 23번째 데이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이렇게 숫자 적혀 있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V2라고 하는 요 부분, 요 저장 공간에는 지금 보시면 C, 이건 컴바인이라는 거 약자라고 했죠? 벡터인데 1과 2와 5는 콤마로, 쉼표로 이렇게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 그러니까 50부터 90까지는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연결했어요. 이렇게 다 가능하다고요. 네. 그래서 뭐 떨어진 숫자는 이렇게 쉼표로 연결하고요. 또 연속된 많은 숫자들은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1과 2와 5는 그대로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 50부터는 쭉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세미콜론이 아니고 콜론. 죄송해요. 저도 맨날 헷갈리는데 콜론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세미콜론 이렇게 하고 여기 쉼표가 돼 있는 거. 이게 세미콜론, 이게 콜론입니다. 그래서 이 콜론을 벡터 안에서 이 C라는 함수 안에서 사용해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요. 일정한 간격의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도 만들 수 있는데요. 시퀀스라는 요것도 함수죠. seq라는 함수인데요. 자, 첫 번째는 시작. 몇부터 시작할 건지. 그 다음에 종료. 그 다음에 간격. 이런 식으로 네,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1부터 시작할 건데 100일까지 할 거야. 간격이 3이야. 그럼 1부터 3개 띄워져 있으니까 4. 또 3개 띄워져 있으면 7. 뭐 이런 식으로 13, 10, 얼마, 6, 19 이런 식으로 쭉 되겠죠. 그래서 그 seq라는 함수에서는 시작값, 끝값 그리고 띄어질 간격 이렇게 설정해서 사용하면 돼요. 이런 매개 변수에 어떤 거가 들어가는지가 함수마다 매개 변수가 이렇게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매개 변수라고 해요.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시작과 종료, 간격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소수점도 가능해요. 0.1부터 1.0까지 0.1씩 간격으로 띄어서 연속으로 뭐 저장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0.1, 0.2, 0.3 이렇게 0.1 간격으로 저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REP라는 것은 리피트 아시죠? 리피트의 약자고요. REP라는 함수고요. 첫 번째는요. 내가 반복하고자 하는 숫자라든지 문자라든지 그런 걸 여기다 쓰는 거고요. 컴마하고 두 번째는 times하고요. each라는 게 있어요. 외계 변수.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다 이제 숫자 쓰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건 뭐냐면 반복하는 게 뭐예요? 똑같은 뭐 어쨌든 어떠한 숫자나 문자를 여러 번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times라고 쓰면 몇 번 반복할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을 지금 여기 보시면 5번 반복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1부터 5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1부터 5까지를 3번 반복할 거야. 그럼 1, 2, 3, 4, 5, 또 1, 2, 3, 4, 5 이런 식으로 3번 동안 계속 이 앞에 있는 숫자나 문자를 계속 그 뒤에 있는 횟수만큼, 타임즈 뒤에 있는 횟수만큼 반복한다라는 게 요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거는 지금 연속된 숫자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숫자는 벡터를 이용해서 C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1하고 5하고 9를 3번 반복할 거야. 그럼 159, 159, 159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이치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각각을 반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각각을 3번씩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A를 3번, 그 다음에 B 3번, C 3번. 이 times라고는 다르죠. 이거는 연속돼 이거 159가 3번 반복하는 거고 얘는 각각에 있는 것들이 3번씩 반복하겠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times나 each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벡터에도 벡터의 값에다가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벡터가 하나면은 사실은 뭐 변수 A면은 A에다가 들어가는 값이 하나잖아요. 뭐 3이다, 3 이런 식으로. 근데 벡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ABC라는 벡터가 있는데 거기에 뭐 5개의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10, 20, 30, 70, 9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요거, 이 요소들 있죠. 이 각각의 요소들의 이름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 이름이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이라면 안 넣어도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과학 점수, 사회 점수라고 칠게. 그러면 이렇게 넣어주면 좋겠죠. 얘네들의 이름을, 각각에 대한 이름들을 다 넣어주면 좋겠지. 그럴 때 이제 쓰이는 게 이름이라는 함수거든요. 보시면 absent라는 곳에다가 82041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82041이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names라는 함수에다가 absent 이렇게 붙여놓고요. 지금 이때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이름이 없다라고 나올 거고 names absent에다가요. 여기 보시면 month, to, when, Thursday, Friday 그러니까 각각의 요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를 기입할게요. 그러니까 보니까 월요일에 가장 뭐예요? 결석한 사람이 많겠지. 그래서 딱 보니까 학생들도 월요병이 있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월요일에 결석한 사람이 많아. 월, 화, 수, 목.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도 또 결석한 사람이 많네요. 이건 뭘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분석하는 거야. 그게 바로 데이터 분석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요일에 이렇게 뭐 결석자가 많다든지 뭐 어떤 요일에 뭐가 잘 팔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마케팅에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학교 행정 같은 거에도 이용할 수 있고 월요일 날 월요병이 많아서 아이들이 결석을 많이 하니까 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월요일만 특별하게 이벤트 아니면 뭐 월요일날 급식이 엄청 맛있게 뭐 이렇게 제공을 해준다든지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급식으로 뭐 하여간 학교에 뭔가 이벤트를 월요일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많이 또 안 빠질 수도 있고 또 근데 그 월요일에 그 결석하는 원인이요. 그냥 뭔가 월요병 때문에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 체험학습이다 뭐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주말에 금, 토, 일 뭐 이런 식으로 쉴 때도 있지만
토, 일, 월 이렇게 해서 월요일까지 해서 학습, 가정학습이라든지 뭐 체험학습 신청서 이런 걸 많이 내서 월요일 날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뭐 설문조사해서 그런 원인을 밝히는 것도 또 이런 데이터 분석의 또 하나의 네, 방법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 데이터를 뭔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보로 활용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뭔가 뭐라고 해요? 분석력?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어쨌든, 네. 그래서 네임즈에다가 먼주 이렇게 붙였어요. 아, 이게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딱 파악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앱센트와 네임즈 앱센트 하면 요때는 이제 여기 먼, 튜스데, 웬즈데 이렇게 붙여서 이런 식으로 작동, 밑에 답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저장했고요. 처음에 앱센트 딱 출력하면 8204.1 이렇게만 나오고요. 그 다음 거가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names absent 이렇게 여러분이 입력하시면 아마 없다고 나올 거예요. 없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name을 입력하잖아. names absent에다가 내용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거 실행하시면 좀 지울게요. 옆에다가 결과를 써줘 볼게요. 자, names absent 하면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널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이제 네임즈 앱센트에다가 이렇게 넣어줬어. 그리고 나서 앱센트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네임즈를 이렇게 붙여줬잖아요. 그럼 앱센트를 하면 이 네임이 전부 다 여기 나와요. 먼, 트, 레드, Thursday, Friday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 이제 8, 2, 0, 4,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력하면 나오고요. 네임즈 앱센트 요거 출력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제 Monday, M, O, N, Tuesday 소문자리 여기 한 그대로 그 다음에 더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 더 이 벡터에서는 또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자, 인덱스가 왜 필요하냐면 지금 아까는 원룸이어서 방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첫 번째 룸, 두 번째 룸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룸이 이렇게 만약에 이게 5개야. 5룸인데 첫 번째에 들어있는 데이터, 두 번째에 들어있는 데이터 이렇게 이 데이터 각각에 대해서 어느 곳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있는 데이터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인덱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은 변수명, 명, 그리고 꺽쇠. 인덱스는 무조건 1부터 시작해요. 1부터. 그냥 순서적으로 여기에다가 값을 매겨주는 거예요. 이건 1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변수명에다가 뭐 1, 이렇게 쓰면 첫 번째에 있는 데이터, 변수명에 뭐 2,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데이터, 이런 식으로 그거를 뭐 출력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게 인덱스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D에다가 네, 1, 4, 38을 집어넣었어. 그럼 D라는 벡터에 5개의 방이 있고요. 1, 4, 3, 7, 8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D를 출력하잖아. 그럼 1, 4, 38, 1, 4, 3, 7, 8이 그대로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D 첫 번째 방에 있는 데이터 알려주세요. 그럼 얘는 1이 출력이 되겠고 D 2 두 번째 데이터 알려주세요. 그러면 4. 세 번째 데이터 3, 네 번째 데이터 7, 다섯 번째 데이터 8인데 여섯 번째 데이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섯 번째 데이터는 뭐야? 없어요. 결측값 나 이렇게 되겠죠. 없는데 물어보시네요. 라는 의미로 나 이렇게 표시될 거예요. 이따가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다음에 여러 개의 값을 추출할 수도 있어. 예를 들자면 아까 여기 방이 있었잖아. 이렇게 방인데 여기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방에 있는 애들 보여주세요. 그럼 1, 3, 8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요거 할 때도 벡터의 개념을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1, 4, 38을 뒤에다가 넣었어요. 그런데 이 D하고 꺽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어떤 자료, 인덱스에 있는 자료를 출력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만 집어넣을 때 그냥 뭐 1, 2 숫자를 쓰면 되는데 여러 개를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C 괄호 열고 1, 3, 5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지. 그럼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데이터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거든. 콜론을 이용해서. 이건 뭐예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보여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seq라는 요 함수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두 개 건너뛰어서. 그럼 이것도 1, 3, 5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마이너스 2라는 거는 두 번째 데이터만 빼고 제외. 하고 나머지 다 보여주세요. 라는 의미고요. 이거는 뭐란 뜻이겠어요?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만 빼고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첫 번째, 두 번째만 보여달라는 얘기겠죠.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원소 값을 추출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sales라는 벡터명에다가 640, 720, 680, 540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이름도 정했어. M1, M2, M3, M4로 정했어요. sales 이렇게 출력하면 이렇게 되겠지. M1, M2, M3, M4에 640, 720, 680, 540 이렇게 저장이 돼 있겠죠. 그리고 세일즈 첫 번째 데이터 알려주세요. 그러면 아마 M1에 640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름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요 네임즈의 이름으로. 그래서 M2니까 M2 720 이렇게 출력이 되겠지. 그 다음에 M1하고 M4 두 개 보여주세요. 그럼 M1 640 M4 540 이런 식으로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렇게 추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인덱스로도 추출할 수 있고 이름으로도 추출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개도 이렇게 인덱스 또는 이름으로 이렇게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된 원소의 값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값을 할당하는 거 어떤 거야? 이렇게 화살표에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할당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변경할 때도요. 두 번째 값을 내가 3으로 변경하겠어. 그러면 1, 5, 7, 8, 9가 있었는데 요거 지우고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3, 7, 8, 9 이렇게 되는 거고요. 첫 번째하고 다섯 번째에다가 10하고 20을 이렇게 써. 그럼 첫 번째는 10이 되고 다섯 번째는 20이 되는 거겠지. 그쵸? 그리고 V1에 다시 할당하는 거야. 100, 200, 300. 그러면 이제 10, 3, 7, 8, 20이었는데 이제 다시 V1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얘는 5개였는데 이제 3개짜리 벡터로 100, 200, 300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예 벡터의 길이도 자기 맘대로 다시 뭐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까지 했고요. 여기 있는 우리가 사용됐던 데이터 전부 다 실습을 통해서 한번 쭉 해보도록 할게요. 자, R 실행시키시고요. R 실행시키시고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 보면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벡터 처음부터 했던 걸 쭉 한번 해볼게요. 제가 데이터를 봐야 되는지. 자, 스코어라는 변수명에다가 Alt 마이너스를 하시면 이렇게 화살표 생긴다고 했죠? C에 68, 95, 43. 자, 이렇게 10개의 데이터를 입력했어요. 그리고 min 함수가 네, 평균값을 구하는 함수라고 했죠? 스코어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82.1이라고 네, 평균값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XYZ라는 벡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X에 1, 2, 3. Y에다가는 ABC. 네, 만들었고요. Z에다가는 true. true 이런 거는 꼭 대문자로 써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소문자로 쓰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저장했고요. X, Y, Z를 출력할 거예요. 자, 쭉 한꺼번에 실행해 볼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X는 1, 2, 3 이렇게 저장된 거 확인되시고요. Y는 A, B, C. 네, 그리고 Z에는 true, true, false, false라고 저장이 돼 있죠. 그대로 입력한 대로 잘 저장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그 연속된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V1에다가 아까는 C라는 벡터 함수를 이용해서 했지만 지금은 50부터 90까지 이렇게 읽을 거예요. 그래서 하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50부터 90까지 쭉 연속으로 저장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뭐 좀 떨어진 거, 그 다음에 연속된 거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V2에다가는 뭐 1, 2, 3은 뭐 이렇게 따로따로, 그 다음에 40부터 80까지 이런 식으로 연속된 거 할 수 있고요. 하시면 1, 2, 3은 그대로 출력이 되고요. 40부터는 연속적으로 쭉 출력이 됐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seq라는 시퀀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도 한번 해볼게요. V3에는 seq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매개 변수가 3개라고 그랬죠. 시작값, 뭐 예를 들어서 난 0부터 100까지 5개씩 띄워서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 0, 5개씩 떨어뜨렸으니까 5, 10, 15, 20, 25 이런 식으로 쭉 해서 100까지 이렇게 네, 숫자가 1년에 일정한 간격으로 숫자를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repeat라는 함수를 이용해 볼게요. REP 네, 라는 함수고요. 1이라는 숫자를 times 3 하면 1이 3번 나가겠지?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1, 1, 1.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문자도 가능해요. 가나다. 가나다라는 거를 5번 하겠다. 하면은 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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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요. 이거를 이치로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죄송해요. 이거 지금 이렇게 가나다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도 똑같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떨어뜨려서 해봐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는 하나로 뭉쳐져 있는 거고, 시, 가. 자, 위에도 그렇게 썼어야 되는데, 그쵸? 잘못했죠, 제가. 다.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이거를 타임즈로 했을 때, 그리고 이치로 했을 때,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봐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가나다 이런 식으로 쭉 가나다가 5번 이렇게 가나다로 되지만 밑에 있는 거 이렇게 하시면 가가가가 5번, 나나나나 5번, 다다다다 5번 이렇게 된다라는 거. 차이점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름 집어넣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름.
결석이라는 거에다가 8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 8204.1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내가 이름을 붙일 거야. 이름 붙이는 함수는 names고요. 자, 이름 한번 볼게. 그랬더니 널이라는 값이 아직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름에다가 아무것도 안 붙여줬거든. 그래서 이제 이름 붙여줄 거예요. names absent 하고요. 월 한국말로 쓸게요. 이렇게 해서 5개의 이름을 써요. 그리고 나서 absent 하면은요,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월요일은 8명, 2명, 0명, 4명, 1명. 수요일 날은 100% 참석이네요. 수요일 날 안 오고 싶을 것 같은데. 네, 잘 오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름도 붙일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벡터의 인덱스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가 뭐 1, 7, 8 이렇게만 할게요. 5개. 자, 그래서 D 하면 15793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D 첫 번째 거 하면은 1, D 두 번째, D 세 번째, D 네 번째, D 다섯 번째, D 여섯 번째 하면은 뭐가 나와요? 결집값입니다. 여섯 번째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지금 5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여섯 번째 값은 결집값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벡터에서 여러 가지 값을 한 번에 추출하는 방법. D, E, C, 5, 7, 6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추출을 여러 개를 하고 싶다. 그러면 똑같아요. C라는 걸 이용하면 돼.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잠시만요. 꺽쇠로. 꺽쇠 하시고 여기 안에다가 C를 쓰시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는 1, 숫자가 다른데 제가 이걸 실행을 안 해서 그래요. 165가 있어요.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 연속으로 1부터 3까지 이렇게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163 이렇게 되는 거고 D 해서 SEQ 함수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부터 뭐 두 번째부터 뭐 5개지만 6이라고 한번 할게요. 6까지 2개씩 건너뛰어서 하면은 지금 두 번째부터 6개는 결집값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 네 번째는 있지만 여섯 번째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마이너스를 한번 할게요. D 하고 두 번째하고 네 번째 빼고 한번 해볼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마이너스 하시고요. C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네 번째는 내가 빼고 나머지 2번째니까 135번째만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근데 딱 135가 나오네요. 너무 신기하다. 그쵸? 1, 3, 5.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거 아닌데 이렇게 딱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추출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다 쭉 해봤어요. 이름으로도 추출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름으로 한번 추출해 볼게요. 이름을 일단 여기다가 조금 넣어볼게. 그럼 names 뒤에 이름 일단 있는지 확인해 보고 널이라고 돼 있지. 그래서 뒤에 이름을 달아줄 거예요. 뭐라고 해줄 거냐면 그러니까 이 16385를 뭐 생각이 안 나는 A, B, C, D라고 할까? A, B, C, D, E 이렇게 단 CCC는
연속으로 많이 썼네. 반, D, 반. 네, 됐죠? 그래서 D. 해보면 A반 1, B반 6, C반 이런 식으로 값되고요. 이렇게 이제 이 네임이 들어갔으면 이제 이름으로도 추출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D 하시고요. 추출해서 뭐 B반. 이거 좀 쓰기 힘드네요. 그쵸? 영어랑 한국어로 섞여 있어서. B반. 아이고, 네, 그럼 B반은 6이다라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름으로도 추출 가능하다라는 거 보여드렸고요. 다른 것도 더 있을까요? 여러 개도 추출 가능해요. 뭐 B반, 2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개도 추출 가능하시고요. 이름으로 C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뭐 벡터에 저장된 값 변경하는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 뒤에 값을 아예 뭐 완전히 변경할 수도 있고. 예, 그러면 첫 번째하고 세 번째만 변경해 볼까요? 이렇게 했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C를 꼭 써줘야겠죠.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값을 20과 10으로 변경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는 20, 세 번째는 10으로 변경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아예 이제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D에다가 1, 1, 10, 100으로 바꾸겠어요. 이렇게 하면 20, 100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얘를 여기다가 다시 할당했기 때문에 네임즈가 없어져서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위에 것까지만 했어도 이때까지만 해도 얘가 지금 이제 얘가 제가 이걸 실행하고 이걸 해서 그런데 요거를 잠시만요. 얘를 실행하고 얘를 실행해서 요때는 이렇게 쭉 이게 D가 나왔는데 요거 요 45번 줄에 있는 얘를 실행함으로 인해서 네임즈 이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리셋이 된 거지. 1십 100만 남아있다라는 거, 이름 없어졌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했고요. 적금 만기 금액 계산하기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함수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간단히 요거는 설명만 하고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제가 계산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름이 김, 리, 박, 최, 서라는 5명 사람이 원금이 이렇게 많아요. 돈이. 이렇게 원금을 가지고 이율이 이렇게 돼 있대. 이 이율대로 2년, 뭐 2년, 5년, 7년, 4년 이렇게 저장하면 이제 얼마가 나오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복리로 계산한대요. 근데 복리 계산하는 방법은 요거래. 원금 곱하기 1 더하기 연이율 나누기 100 곱하기 100의 기간. 또 기간 요거 꺽쇠로 돼 있는 건 승수니까 이렇게 돼 있고 기간이 뭐 2면 2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얘네들 이름과 원금, 이율, 기간을 전부 다 뭘로 해주면 돼요? 각각의 이제 변수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벡터로 만들어서 벡터로 이렇게 첫 번째 벡터, 두 번째 벡터, 세 번째, 네 번째 벡터 4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요 이름은 커스터머라고 해서 CUSTOMER 이란 변수 안에 김, 리, 박, 최, 서를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 원금에는 디파짓 DOSIT라는 변수명에다 집어넣고 이율은 rate, RATE 라는 변수에다가 3.5, 3, 4, 5, 4.5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기간은 period라고 해서 PERIOD라고 해서 22574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계산하면 돼. 만기 금액은 원금 요거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이율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기간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각각에 맞게 여기에 있는 이 변수명을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은 이제 이렇게 해서 데이터 집어넣고요. C 함수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원금 이율 기간 벡터에 이 지금 얘랑 이 세 가지 벡터에다가는 이름을 전부 다 여기 커스터머에다 썼던 김, 리, 박, 최, 서를 각각에다 집어넣으래요. 그러면 이거 5만에는 킴이 들어가고요. 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킴, 리, 뭐 박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킴, 리, 박, 최, 서 이런 식으로 쭉 다 전부 다 네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작업하는 게 네임즈 디파짓, 네임즈 레이트, 네임즈 피리어드에 각각의 커스터머에 있는 이름을 설정하세요라는 의미예요. 커스터머에 있는 김리박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이름을 지정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 이름에다가 내가 어떤 사람의 원금을 이제 복리로 계산해서 할지 모르기 때문에 후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데이터 각각의 우리가 아까 여기 설정했던 여기 김이랑 리, 박, 최, 서 중에 한 사람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계산할 때 요 킴이라는 거를 뭐 리, 뭐 박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만기 적금 금액 계산하는 건 썸이라는 변수를 넣고요. 아까 제가 했던 그 부분에 전부 다 써주면 돼요. 그대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 인덱스를 사용해서 인덱스 안에 who라는 변수를 넣었어요. 여기다 내가 김을 넣었으니까 디파짓 김. 그러면 김이라는 사람의 예금, 그다음에 김이라는 사람의 이자율, 김이라는 사람의 기간. 이게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꼭 여기 꺽쇠는 여기 있고요. 그래서 썸을 출력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만약 그러면 리라는 사람의 그 예금의 복리를 알고 싶다. 그럼 이거 대신에 리를 쓰면 되지. 그죠? 그러고 나서 이걸 또 실행시키면 리의 복리 금액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벡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수라는 거 우리가 아까도 오늘도 지금 함수를 많이 배웠어요. C라는 함수도 배웠고 R이 P라는 함수도 배웠고 SEQ라는 함수도 배웠고 그죠? 이런 함수인데 우리가 수학 시간에도 함수를 배우잖아. 뭐 Y는 뭐 2x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이런 게 다 함수예요. Y라는 값은 출력값이고요. 입력값은 이제 X가 들어가서 요거는 계산식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함수 대부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입력, 그다음에 계산, 출력 이렇게 돼 있는 게 함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함수가 왜 필요한지. 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고요. 입력값이 있으면 어떤 계산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값이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EX, FX 뭐 EX 더하기 1이라고 치면은 X가 들어갔을 때, X가 2일 때 2가 들어가면 X 대신에 2를 넣어서 2 곱하기 2 더하기 1 해서 5가 나온다. 뭐 이런 거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스퀘어 루트 이런 게 전부 다 함수예요. 100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이건 어떻게 한 거냐면 이 가로에 들어있는 100을 루트를 씌워. 그래서 출력을 해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면은 뭐 여기에 이제 100이 들어가는데 100이 들어갔어. 그러면 루트 100을 해서 출력 1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함수 이 스퀘어 루트라는 함수에는 이런 식으로 아마 처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함수라는 거. 이게 스퀘어 루트라는 함수에 입력됐으니까 결과값을 10으로 돌렸지. 만약에 로그라는 함수에 들어갔다면 100이 그러면 로그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함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거에 계산하는 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함수라는 거고요. 그래서 100의 제곱근을 구하고 싶은데 R에서 제곱근 구하는 함수가 무엇인지 찾아보자. 그래서 스퀘어 루트를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sqrt 함수에 100을 넣어서 sqrt 100 했더니 결과는 10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함수는 매개변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개변수는 이렇게 이제 뭐 지금 여기 C에는 매개변수가 이렇게 컴마를 이용해서 계속 무한대로 넣을 수 있다. 라는 게 매개변수의 정의고요. 그다음 sort라는 함수에는 보면 D라고만 쓸 수도 있고요. D하고 콤마 뭐 디크리징은 true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요거는 매개변수의 값을 뭐 하나도 넣을 수도 있고 두 개 넣을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디폴트로 만약에 안 넣었을 때 뭐 들어가는 그런 거 디폴트 값도 있고 한데요. 한번 밑에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뭐 D라는 네, 변수에 1, 7, 4, 2, 3을 넣었는데 sort하라는 함수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1, 2, 3, 4, 7이 되는데 이건 뭐예요? 오름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이에요? 이건 오름차순이에요.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것은 높아지는 거야. 그 숫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수에서 큰 수로 가는 거지. 만약에 문자 같으면 기역에서 히읗으로 가는 거고 영어라면 A에서 Z로 가는 거. 이게 전부 다 오름차순이에요. 내림차순 반대겠지. 큰 거에서 작은 거, 히읗에서 기역으로 Z에서 A로 가는 게 내림차순이겠지. 그러면 이 소트라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오름차순이에요.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 그냥 D라고 하면 D를 정렬해 주세요. 오름차순으로. 그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굳이 만약에 매개 변수를 더 쓴다면 decreasing은 true라고 하면 이거 decreasing이요. 내림차순이라는 뜻이에요. 내림차순을 참으로 해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7431 이렇게 되는 거야. 이 sort라는 함수가요. 진짜 완전 대단한 게 이거 만약에 여러분이 함수로 만들려면 엄청 그 자료구조에서요. 저희 옛날에 자료구조라는 과목에서요. 이걸 sort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퀵소트, 뭐 버블 소트, 무슨 소트, 무슨 소트 이렇게 많았는데 그 소트마다 굉장히 그 뭐죠? 코딩하는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이것 막 다 외워서 시험 보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엄청나게 긴 걸로 이렇게 해서 겨우 소트라는 거를 실행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소트라는 말을 쓰면 알아서 그냥 바로 결과값이 나오는 이렇게 간편해진 거예요. 함수라는 걸 이용하니까. 자, 그렇게 해서 decreasing이라는 매개 변수가 더 있고 원래는요, 이거 앞에 쓰는 매개 변수도 x라는 요 매개 변수 명을 하고 는 해서 여기 뒤에는 매개 변수 어떤 그 값을 이용해서 이걸 소팅을 할 거냐를 뒤에다 써주는 거야. 그래서 D를 소팅해 주세요. 내림차순이 false로요. 이 말이에요. 요거 뒤에 있는 이 decreasing false는 디폴트 값이에요. 그래서 얘를 안 써줘도 그냥 내림차순은 false다라는 말은 오름차순 정렬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안 써줘도 요거는 X는 D도 안 써줘도 되고 그냥 D만 써줘도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략 가능한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X는 D, decreasing은 false 이렇게 정식 문법이 이거야. 근데 이걸 그냥 D false라고 써줘도 되고요. 또는 그냥 D만 이렇게 X는 D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D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이제 decreasing이 만약에 true 3이다 라고 할 때는 얘를 써줘야지.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로 끝이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소팅하고 싶은데 내림차순으로 소팅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SORT 가로 열고 뭐 D 하고요. 디크리징 디크리징이 매개 변수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true 이렇게 써줘야지만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paste라는 함수로 문자를 만들어 볼게요. paste라는 함수는 뭐냐면 어떤 여기에서 쓰여진 문자열들을 뭐죠? 합치는 거예요. 붙인다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어떤 식으로 붙일 건지에 대한 결합 뭐죠? 어, 문자 뭐 그런 것까지도 표시가 되는 거예요. 세퍼레이트 그러니까 분리기호라고 해야 되나요? 기호를 통해서 얘 두 개를 분리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네, 기호까지 써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굿이라는 거하고 모닝이라는 거를 얘에다가 얘를 붙일 건데 그 사이에 세퍼레이트 구분 기호는 슬래시야. 그러면 굿하고 슬래시 모닝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나의 나이는 20입니다. 이거 세 개를 붙일 거야. 그러면 A, B, C 변수로 사용했으니까 변수 콤마 하고 마지막에 이제 SEP는 뭐예요? 이거 스페이스바라는 거예요. 스페이스바. 그래서 나의 나이는 스페이스바 20 스페이스바입니다. 요게 A고요. 이게 B고 이게 C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만큼 A 스페이스바, B 스페이스바, C 스페이스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A는 1부터 10이래. 그러면 여기서 A는 1부터 10인 거고요. B는 월이래. 그러면 그리고 세퍼레이트 문자는 그냥 이거 뭐 스페이스바예요, 뭐예요? 여기 스페이스바인 것 같아요. 그래서 1, B는 월이잖아. 월, 2, 월. 이거를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해서 12개 쓰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페이스트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1월부터 12월까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매출액을 이렇게 써놓은 요 자료인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1월부터 12월 아까 했던 거 배웠던 거 페이스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세일즈에는 요 숫자 그대로 쭉 쓰면 되고요. 네임드 세일즈 할 때는 페이스트 1부터 12월 세퍼레이트는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해서 다 붙인다는 거예요. 아, 이거 없다는 거구나. 딱딱 붙어 있었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1, 안 그러면 1월. 아니죠. 네. 1월, 1하고 월이 붙어 있는 건가요? 이렇게 스페이스바 있으면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가 없으니까 그냥 1월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그럼 2월, 3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7월의 매출액을 알아봅시다 하면 세일즈 그리고 인덱스 그 기호 쓰고요. 7월 이렇게 하면 바로 7월에 매출 알 수 있고요. 1월과 2월의 매출액 그러면은 세일즈 합계라고 그랬으니까 1월 그리고 더하기 2월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소트 함수를 이용해서 매출액이 가장 많은가를 알아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max.months라는 변수에다가 소트를 했어. 뭘로 했어요? 오름차순을 했을까? 내림차순을 했을까? 내림차순을 해야지 가장 첫 번째 있는 애가 디크리징이 true예요. 그럼 첫 번째 있는 애가 1번째가 가장 높은 애겠죠. 그래서 max.months의 첫 번째 데이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첫 번째 데이터 가장 많은 애 그걸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합계 함수를 이용해서 상반기 매출액 합계를 알아봅시다. 그랬더니 sum, sales, 상반기라고 하는 것은 1월부터 6월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인덱스 기호를 이용해서 1부터 6까지의 sales 루트. 첫 번째 있는 데이터, 두 번째 있는 6월까지 데이터를 전부 다 추출해서 더하기를 해주는 거죠. 434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3변수 벡터 함수 쭉 알아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다음 그 학습 자료인 벡터 다루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벡터 다루기 하겠습니다. 자, 챕터 4인데요. 오늘 벡터 다루기 한번 해볼게요. 요 전 시간에 벡터와 함수를 배웠는데 그 중에 벡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자료의 종류를 살펴볼 거고 벡터 연산 해볼 거고요. 그다음 벡터 이외에 팩터와 리스트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진행할 건데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많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자료의 종류 한번 살펴볼게요. 자료를 분석하는 목적과 사례를 살펴볼 건데 자료를 분석하는 이유 아까 제가 조금 설명드렸잖아요. 어떤 그 자료에 담겨 있는 어떤 종류의 정보나 지식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서 현실을 이해하거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분석하고 네, 분석하는 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사례를 한번 살펴본다면요. 입욕제라는 게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보면은 이렇게 거품 목욕 같은 거 이렇게 거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입욕제가 어린이용으로 구매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성인 커플용으로도 많이 구매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어떤 기업이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성인 커플 관련 입욕제 신제품을 출시해서 시장에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라는 그런 이제 그 자료 분석 결과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코로나 핀이라는 그 앱이 있는데요. 요거는 마스크 재고가 그러니까 우리 왜 옛날에 그 약국에서 뭐 마스크 10개, 뭐 5개 이렇게밖에 못 사는 그때 이제 공적 마스크 재고가 있는지 마스크 알림이 뭐 코로나19 상황판, 재난 문자 다시 보기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모바일 앱이라서 이렇게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마스크 그 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그냥 단순하게 분석해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네, 그 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1차원 자료와 2차원 자료가 있어요. 1차원 자료는 전 세계 국가의 GNP나 뭐 연도별 추출액 이런 식으로 단일 주제에 대한 값들을 모아놓은 것을 1차원 자료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인구수예요. 인구수, 시도별 인구수라는 건데요. 이렇게 단순하게 그 각 시나 도에 대한 인구수만 쭉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1차원 자료라고 하죠.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2차원 자료는 이렇게 뭔가 좀 가로 세로 있는 거 있죠? 요런 걸 2차원 자료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4학년 뭐 학생의 전과목 성적 또는 시도의 월별 실업률 뭐 이런 것들 복수 주제에 대한 값들을 모아놓은 자료라고 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광역시별 경제 통계 자료라는 건데요. 뭐 서울시, 부산시, 뭐 대구시 이런 식으로 광역시만 모아놓고 거기에서 전체 인구는 얼마인지, 도시 지역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농림 지역 면적 이런 거, 택시 업체 수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1차원 자료의 대표적인 자료 구조는요. 벡터, 리스트, 팩터 이렇게 있고요. 2차원 자료의 그 얘들은 매트릭스나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우리 오늘 여기까지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매트릭스와 데이터 프레임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벡터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는데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갖는 1차원 배열이고요. 그다음에 매트릭스는 2차원 배열이에요. 그리고 어레이 요것은 3차원 배열이에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요거는 2차원 배열. 그래서 요거와 요거는 2차원 배열이고요. 지금 요거 벡터, 그다음에 팩터, 이따가 할 팩터, 그다음에 리스트까지 할 거거든요. 요거는 전부 다 1차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1차원 두 개, 요건 2차원이고 요건 3차원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살펴볼 거고 오늘은 벡터와 팩터, 리스트 이렇게 살펴볼 거고 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벡터라는 거는 동일한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래서 뭐 숫자면 숫자, 문자면 문자만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얘 둘을 섞어서 쓰면은 숫자가 문자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 리스트는 이제 서로 다른 데이터 구조를 중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좀 이따가 살펴볼 거고요. 매트릭스와 데이터 프레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자료를 범주형 자료와 수치형 자료로 나타낼 수 있어요. 범주형은 뭐고 수치형은 뭐냐면요. 범주형이라는 것은 어떤 분류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저번에 했던 혈액형 같은 거. 혈액형 어떻게 돼요? A, 뭐 B, O, A, B 이런 식으로 딱딱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범주형이라고 하고요. 수치형은 그냥 뭐 몸무게, 뭐 키 이런 것들은 그냥 숫자로 표시가 되는데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게 뭐 특정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치형 자료예요. 값들이 크기를 가지고 산수 연산이 가능한 거. 그래서 여기 지금 얘들이 있어요. 범주형의 얘, 그다음에 수치형의 얘. 한번 쭉 살펴보세요. 자, 키나 시력, 뭐 온도 이런 것들은 수치형이고요. 범주형은 뭐 성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맛평가, 그다음에 뭐 색깔, 그다음에 참이냐 거짓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범주형 자료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요거 이제 한 기관에서 조사한 2017년 미국 최고의 직업에 대한 조사예요. 자, 이건 뭘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지금 2차원 자료 같죠? 2차원. 그죠? 조사 결과를 정리한 이 표는 몇 차원? 2차원이라고 그랬고요. 조사 결과 몇 개의 주제에 대한 자료를 모은 거냐면 여기 각각의 요거 그 뭐라고 할까요? 네, 몇 개의 열이 있냐를 재어 보시면 돼요. 그럼 총 둘, 넷, 6개의 열이 있기 때문에 6개의 주제에 대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고 직업명이란 열이 갖고 있는 특성을 보면 어떤 유형의 자료냐? 직업명은 문자로 되어 있죠. 문자로 되어 있고 어, 종류가 정해져 있으므로 범주형 자료라는 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과학자나 데이터 엔지니어, 뭐 세금 관리자 이렇게 딱딱딱딱 어떻게 딱 그 유형이 딱 일정하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범주형이고 나머지 뭐 채용수 이런 것들 숫자가 뭐 어떤 유형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죠. 데이터가 뭐 이렇게 딱 끊어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나머지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 수치형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 조사 결과에서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직업은 데이터 과학자라는 거예요.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살펴봤고요. 벡터 연산 한번 해볼게요.
벡터는 같은 종류의 데이터들만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D라는 곳에 1, 4, 3, 7, 8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2D라고 하면요.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D. 그러니까 여기 D에 있는 데이터들을 2를 곱해라. 각각의 데이터에. 1에다가도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4에다가도 2를 곱하고, 뭐 8에다가도 2를 곱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D 빼기 5는 그럼 뒤에 있는 거에다 빼기 5씩 해라.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D 더하기 4 하면은 이 뒤에 있는 애 각각에 대해서 3을 곱하고 4를 더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시면 이렇게 2, 8, 6, 14, 16이 되는 거고 2D 하면은 각각의 2를 곱해가지고 1은 4, 2, 8, 3, 2, 6, 7, 2, 14, 8, 26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벡터와 벡터 간에도 연산이 가능해요. x에다가 1, 2, 3, 4 넣고요. y에다가 5, 6, 7, 8을 넣었어요. 그럼 x 더하기 y 하면은 이제 x에 이렇게 1, 2, 3, 4가 있잖아요. 1, 2, 3, 4. 그 다음 y에는 5, 6, 7, 8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x 더하기 y 하면 이렇게 각각 대응되는 것끼리 더하는 거야. x 곱하기 y도 각각 대응되는 것끼리 곱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z에다가 저장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근데 이거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응되는 값이 있어야 되니까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두 벡터의 길이가 얘는 지금 길이가 5인데 얘는 길이가 3이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얘는 지금 숫자 값인데 밑에는 문자예요. 그럼 또 이것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안 된다는 거. 그럼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길이도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대응되는 값의 종류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요거는 뭐냐면 이제 연결 뭐죠? 더 추가로 연결하는 것 가능하냐? 결합이라고 하지. 결합도 가능하냐? 예, 가능해요. x와 y의 그 내용들을 결합해서 m에다 넣으세요. y와 x를 연결해서 n에다 넣으세요. 그럼 y, x 쭉 연결해서 결합하겠지. x, y 결합하고 90과 100도 다 넣어서 p에다 넣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x는 1, 2, 3, 4였고 y는 5, 6, 7, 8이니까 1, 2, 3, 4, 5, 6, 7, 8이 되겠고요. y가 먼저 썼으니까 5, 6, 7, 8, 1, 2, 3, 4가 될 거야. 그 다음에 xy 90, 100이면 아까 여기에서 90하고 100이 네, 결합이 되어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밑에 한번 볼게요. V1에는 1, 2, 3, 4를 넣고요. V2에는 좌, 제인, 탐을 넣었어요. V1, V2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 숫자와 문자가 결합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형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거는 벡터는 뭐라 그랬어요? 같은 형만 저장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문자와 숫자가 있으면 무조건 숫자는 문자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 2, 3, 4, 좌, 제인, 탐이 들어오긴 하지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전부 다 숫자가 아닌 문자로 바뀌어서 보여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벡터에 적용 가능한 함수들 보시면 sum, min, median, maxmin, variable, st, sd 요거는 이제 표준 편차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salt는 뭐 정렬하는 거, range는 그 값들의 범위, 그러니까 뭐 최소값, 최대값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length는 길이야. 그 벡터에 몇 개의 원소가 들어있는지 길이를 알려주는 네, 그런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D에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저장이 돼 있고요. sum D 하면 1부터 10까지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2D라고 했으니까 둘씩 2씩 곱해서 그거에 합을 내준 거죠. 그 다음에 D의 길이, 요건 10이 나오겠지. 그 다음 민 1부터 5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을 내주는 거고요. 맥스는 이 중에서 제일 큰 거, 10이 나오겠지. 민은 1이 나오겠고, 소트 하시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decreasing이 false야. 그럼 이건 오름차순 정렬이라는 거니까 같은 거고요. decreasing이 true 이렇게 되면은 이건 뭐예요? 10, 9, 8, 7, 6, 5, 4, 3, 2,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메디안이라는 건데 이거는 중앙값이에요. 중앙값? 네.
중앙값이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중앙값이라서 지금 이게 10개가 있잖아요. 10개가 있는데 이 중앙값이라면은 여기거든. 5와 6 사이. 5도 아니고 6도 아니에요. 그럼 이거 5와 6을 나누기 2해서 5.5가 나와요. 이렇게. 요게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디안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길이의 합을 나눴으니까 이건 10분의 뭐 합이 만약에 55면 55 하면 이건 어떻게 돼요? 5.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벡터의 논리 연산자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벡터의 논리 연산자를 적용해서 뭐 보시면 이제 이 연산자가 의미는 다 아시죠? 크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뭐 같으냐, 같지 않으냐. 그다음에 이거는 또는이란 뜻이에요. 또는. 그래서 A 또는 B. 그래서 A가 참이냐 또는 B가 참이냐 이런 얘기고요. 이거는 A도 참이고 B도 참이어야 돼. 그래야지만 참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무슨 뜻일까?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뒤에다 넣을 거야.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D가 5보다 큰가? 라는 의미예요. 그럼 요거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 D가 5보다 큰가? 를 만약에 계산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10개가 있고요. 여기 1, 2, 3, 4, 5, 6, 7, 8, 9, 10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 값은 1이 들어있었는데 얘는 지금 5보다 커, 안 커? 안 크니까 false가 들어가겠고 지금 이제 false는 F, 참은 true를 할게요. 이것도 F겠고 이것도 F, 이것도 F. 크거나 같냐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true겠네요.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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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거 하면 그 다음에 D의 값을 추출할 건데요. 5보다 큰 값을 추출하세요 라고 한다면 요거는 6, 7, 8, 9, 10이 추출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거 인덱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어떤 인덱스에 있는 값을 추출하세요 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이렇게 프린트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D가 5보다 큰 값만 출력해 줘 이런 뜻이에요. D가 5보다 큰 거에 합계를 내줘. 그럼 D가 5보다 큰 거에 합계, 60, 8, 90의 합계, 요걸 합계를 내서 여기다가 표시해 주겠죠. 계산하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이거는 썸인데 D가 5보다 큰 거의 인덱스잖아요. 자, 이게 아니네요. 요거는 D가 5보다 큰 거. 그러면 요거와 여기서부터 요거랑 요거네요. 5개. 그럼 5개 T면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1인데 이거 5개 하면 5가 나오겠네. 얘는. 그쵸? 요거 하면 5가 나오고 요게 지금 그 인덱스를 출력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D가 5보다 큰 거 요거 하면 6, 7, 8, 9, 10이 나오잖아. 그쵸? 7, 8, 9, 10이 나오니까 이거의 합계를 구해서 돌려주는 거야. 요거 좀 헷갈리죠? 저도 살짝 헷갈려 버렸는데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제가 자 보세요. 지금 요거 D가 5보다 큰 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됐잖아요. 그쵸? 이렇게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가 요거잖아요. 지금 여기는 는이 있었는데 요거 는 빼면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 얘가 false가 되고 여기서부터 true가 되겠지. D가 5보다 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쭉 해서 뭐 처음에 계속 false였고 6부터 true, 7, 8, 9, 1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5개 하나, 둘, 셋, 넷 5개의 값을 이거 앞에 건 전부 다 0이에요. false는 0이거든. 그래서 true인 값은 1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1 5개 계산하면 5잖아. 그래서 합섬은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거라 그랬잖아. 이거 추출한 값이 뭐였어요? 6, 7, 8, 9, 10이었잖아요. 그쵸? 요만큼이. 그럼 6, 7, 8, 9, 10을 더하는 거야. 합계. 그래서 이거는 뭐 몇이 나오겠죠. 10에다가 16, 또 16.32에다 40 정도 되겠네요. 40. 이렇게. 그 다음에 D가 5보다 같은 거. 이건 뭐예요? 하나씩 다 비교해서 5와 같은 거. 그것만 트루고 나머지는 거짓인 거지. 5와 같은 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5와 같은 거를 계산하시면 다 false에다가 하나만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false, false하고 5, 여기 5 있는 그 자리만 true가 되겠죠. 나머지는 F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컨디라는 변수에다가 뭘 집어넣냐면요. 5보다 크고 그리고 8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5보다 크고 8보다 작은 거 뭐예요? 6, 7밖에 없지. 그래서 뒤에 여기 6하고 6번째하고 7번째 있는 값을 보여주세요. 그 6하고 7이니까 6하고 7이 보여지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카페 매출 분석하기라고 해서 이 카페 매출 요거를 여기 보시면 메뉴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있고요.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이렇게 세 개의 메뉴가 있고요. 월요일 날 판 액수, 뭐 액수가 아니고 개수, 화요일 판 개수, 그리고 에스프레소는 2,000원, 아메리카노는 2,500원, 뭐 카페라떼는 3,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여기다가 이제 계산하면 월요일 날 곱하기 4 하면 되고 여기는 여기 2,000 여기 곱하기 2,000 하면 되고요. 요거는 2,500 하면 되고 요건 3,000 하면 되겠지. 그럼 이제 얼마 벌었는지가 나오겠죠. 요거 다 더하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카페의 매출을 분석해 보자라는 그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각각의 메뉴별로 벡터를 생성하면 되겠지. 그래서 에스프레소에는 4, 5, 3, 6, 5, 4, 7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요. 아메리카노 해놓고 이렇게 각각을 이렇게 넣어주고 카페라떼 해서 이렇게 쭉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요일을 이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보세요. 요일은 어디다? 예, 여기 보시면 네임즈 세일 데이 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각각의 요일에 대해서 이름을 지정했어요. 세일데이라는 거에 이름을.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각각의 숫자를요, 그 가격, 2,000원, 2,500원, 3,000원으로 계산해야지 이제 액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세일.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의 값은 2를 곱해줬어. 이 각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의 값은 2.5를 각각에 여기에다가 곱해줬고요. 개수에다가. 그 다음에 라떼의 값은 3.0, 3,000원을 각각에 곱해줬어요. 그거를 세일.에스프레소, 세일.아메리카노, 세일.라떼라는 이름으로 판매 수량에 대한 그 가격을 곱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럼 이제 세일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얘랑 얘를 다 더해야 되겠지. 아까 지금 에스프레소 값, 그다음에 아메리카노 판 가격 곱하기 개수, 그다음에 라떼 판 가격 곱하기 개수를 다 더해 줘야지만 그날의 매출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일.데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세 개를 더한 거예요. 근데 그거 각각은 이게 지금 일주일이니까 각각이 월요일에 판 거 얼마 나올 거고 화요일 판 거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쭉 숫자가 있을 테니까 그거에다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서 뭐 예를 들어서 Monday 거 매출 얼마냐 이렇게 하면 딱 나오고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sum하고 sale day 이렇게 하면 전체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다 나올 테고 뭐 sale.min 하면 평균 구할 수가 있죠. 일평균 매출에 구해볼 거고 그다음에 각 요일의 매출액과 평균 매출액을 비교해서 평균 이상인 요일 그러면은 세일데이가 세일 및 그러니까 평균보다 더 세일데이가 더 큰 거가 어떤 거냐 그럼 이건 true 아니면 false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의 이름을 보여줘라 그랬으니까 이제 이름이 보여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벡터에 대한 연산 해봤고요. 팩터와 리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팩터는요, 벡터형인데, 문자형 중에서 어떤 그 문자들의 값이 어떤 종류를 나타내는 값일 때 사용하는 게 팩터예요. 예를 들자면 저번 시간에 했던 혈액형 같은 거 있죠. 요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범주가. A형 아니면 B형 아니면 O형 아니면 AB형. 이런 식으로 범주 같은 거를 정해져 있는 이런 거를 팩터라고 해요. 조금 벡터보다 범위가 좁은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것도 쭉 뭐 정의하는 건데요. 아까 제가 벡터 하고요. 이거 실행을 안 해봤네요. 이거 좀 다 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이거 같이 해보고요. 그다음 섹터 할게요. 왜냐면 이거 뭐 그냥 눈으로 보시는 거하고 직접 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바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일단 저장할게요. 오늘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10월 1004, 221004 저장해 볼게요. 자, 이어서 쭉 계속 해볼게요. 자, 벡터에 대한 연산을 우리가 아까 공부했었으니까 벡터 연산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뒤에 아까랑 같은 거로 1, 4, 3, 7, 8을 넣었어요. 그리고 2 곱하기 D 이렇게 했더니 각각의 데이터에다가 2를 곱한 거예요. 2, 4, 4, 4, 2, 8, 3, 2, 6, 7, 24, 8, 26 됐죠. 그 다음에 D 빼기 5, D 마이너스 5 이것도 계산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3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D 빼기 4 더하기 4네요. 3 곱하기 3D 더하기 4 네. 7, 16, 13, 25, 28 맞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같은 종류의 두 개를 네, 더하기 빼기 벡터끼리 더하기 빼기 하는 거예요. x에다가 c 1, 2, 3, 4 하고요. y에다가는 c 5, 6, 7, 8 써요. x 더하기 y x 곱하기 y z는 x 곱하기 y 할게요. 한꺼번에 쭉 실행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x 플러스 y 했더니 각각의 1 더하기 5에서 6이 나왔고 2 더하기 6 하니까 8이 나오고 3 더하기 7, 10, 4 더하기 8, 12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값끼리 더해서 결과가 나오고요. 곱하기도 마찬가지예요. 5일은 5, 2, 6에 12 이런 식으로 쭉 계산됐고요. x와 y를 더해서 z에다 넣었던 거는 x 더하기 y 한 거랑 똑같아요. z하고 아까 x 더하기 y 한 거 똑같다는 거 이렇게 계산 대응되는 네, 벡터끼리 계산해 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랬죠? M이라는 곳에 X와 Y를 넣어줬어요. 했더니 M축으로 있네. 그랬더니 똑같이 6, 8, 10, 12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이 변수를 출력해 주는 거나 이렇게 넣어서 아까 그거랑 똑같은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N은 Y를 먼저 쓰고 X를 써줄 수도 있다라는 거. 5, 6, 7, 8, 1, 3, 4. 그 다음에 P에다가는 Y 넣고 X 넣고 1 넣고 5 넣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면 5, 6, 7, 8, 1, 3, 4, 1, 5 이런 식으로 결합 가능하다는 거 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와 문자가 있는 벡터 두 개를 결합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V1에다가 1, 2, 3, 4 그다음 V2에다가는 V3에다가는 V1, V2로 연결했고요. V3을 출력해 볼 거예요. 한꺼번에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숫자와 문자를 따로따로 넣은 벡터를
넣으면요. 이렇게 결합은 돼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숫자가 문자형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1과 2와 3과 4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다음으로 뭐 이제 함수인데요. 함수는 그냥 몇 개만 해볼게요. 뒤에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다시. 그러면 길이가 9래요. 제가 9개 요소들을 썼거든요. 그리고 평균은 6이네요. 그럼 메디안을 한번 해볼게요. 메디안. 메디안 할 때는 메디안도 6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다 9개니까 다섯 번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기가 7인데. 그렇죠? 1, 4, 4, 5, 6. 이 값이요. 지금 1, 4, 4, 5, 6이. 6이 여섯 번째 값이거든요. 그래서 메디안 해도 6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지금 민하고 메디안은 같은 건데요. 민은 전체를 더해서 나누기 9를 해서 6이 나온 거고요. 얘는 중간값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뭐 할 거 없고요. 뭐 맥스 민 이런 거 하면 되고 소트 한번 해볼게요. 소트. 하시면 1, 4,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는 거. 나머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 연산자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요거 조금 헷갈리셨죠? 뒤에다가 1부터 9까지의 데이터들을 입력할 거예요. D가 5보다 큰 거 했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false. 큰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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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참이에요, 참이에요, 참이에요. 이런 식으로 쭉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D의 내용을 추출하세요라는 의미고요. D가 5보다 큰 거. 그러면 이제 D가 5보다 큰 애는 6, 7, 8, 9니까 그게 추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 계산하는 거, 합계 내는 거. 똑같죠. 여기 위에 있는 D가 5보다 큰 거에 내용들만 합계를 내세요라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T가 5보다 큰 거는 6, 7, 8, 9,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4개에 있는 값들, true 값 1을 다 더했더니 4가 나오는 거고요. 그 6, 7, 8, 9 자체를 추출해서 그거를 합계 내는 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지? 썸 똑같고요. 괄호 안에다가 D, 그리고 이걸 추출해달라는 꺽쇠를 쓰시고 D가 5보다 큰 거.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추출이 된다는 거. 6, 7, 8, 9를 추출해서 그거의 합계를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거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요거 해봤고요. 나머지는 네, 할 게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카페 매출 분석하기는 좀 내용이 많아서 제가 요거는 그냥 여기다가 빨리 빠른 속도로 입력해서 해드릴게요. 자, 에스프레소의 값이,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의 내용, 그 다음에 라떼의 내용을 전부 다 저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에 대해서 가격을 곱해줘야 되겠죠. 지금 여기 안에는 판매량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가격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각각에다가 그 값들 2,000원, 2,500원, 3,000원을 이렇게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더해서 다시 새로운 변수인 세일 에스프레소, 세일 아메리카노, 세일 라떼로 다시 저장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다 이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이름이지만 이거 각각의 세 개의 값을 더해줘야지 그 요일에 전체 판매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데이 하루 데이의 세일 판매 가격은 세일.에스프레소와 아메리카노 그다음에 라떼를 다 더한 값이겠지. 이걸 더해서 요거에 이 세일.데이의 네임에다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붙여준 거예요. 일요일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의 내용을 추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일별 매출액을 합산해서 일주일간의 총 합계를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sum sale day. 만약에 월요일 날에 월요일에 그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이거 앞에 거 아무것도 안 해서 지금 안 되는데요. 자 월요일은 348만 5천 원이래요. 아닌가요? 8,500 원인가요? 34만 8,500 원. 이게 매출액이에요. 만약에 뭐 일요일을 구하고 싶어 그럼 7 하면 되겠죠. 그럼 51만 3천 원인가요? 네. 요런 식으로 그리고 전체 그러면은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이거 빼면 되지. 세일.데이의 전체 합계. 그러면 2899. 289만 9천. 이게 일주일에 인제 그 매출액이겠죠? 그다음에 요일별 매출액 중에서 평균보다 많이 판매한 날짜를 구해 보라고 한 것은 sale.min에다가 집어넣을 건데 min sale.day 그러니까 sale.day의 평균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고 얘가 이걸 인제 평균이니까 평균보다 어떤 게 더 크냐 비교하면 되겠죠. 이렇게 집어넣고 난 다음에 뭐 해 줘야 돼요? 추출하는데 어떤 걸 추출해? sale.min보다 sale.day의 값이 더 큰 거 고것들을 추출하면 돼요. 그래서 추출해서 그거를 네임만 보여주세요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세러데이, 선데이인가요? 네. 아무래도 토요일, 일요일이 평균보다는 높겠죠. 네. 평일 날 하나도 높은 날이 없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만 높네요. 네. 그렇게 확인했어요. 그래서 아 평균보다 훨씬 많이 팔린 날이 토요일, 일요일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벡터에 대한 내용들 다 끝냈고요. 이제 팩터와 리스트 한번 가 볼게요. 팩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이 혈액형 같은 거 이런 것들 팩터라고 하고요. bt라는 변수에다가 a, b, b, o, a, b, a라는 이렇게 데이터들을 입력을 했고요. bt.u 새로운 bt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걸 할 거냐면 팩터라는 변수 안에다가 bt 요 위에 정의한 내용 중에 팩터라는 걸로 다시 정의를 한 거예요. bt를 이렇게 팩터라는 함수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 bt에 있는 내용이 딱 이렇게 레벨수로 요약이 돼요. 요것도 이따 확인해 볼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bt를 출력하면 bt는 그대로 a, b, b, o, a, b, a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bt.u 하면은 요것도 bt.u에 있는 내용이 출력이 되고요. BT 다섯 번째 있는 거를 출력해 보면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인 혈액형 A, B가 출력이 되겠죠. BT.U 다섯 번째에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A, B가 출력이 되긴 하는데 요때는 인제 뭐가 그 빛 팩터라는 거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레벨스라는 게 계속 밑에 이렇게 나와요. 이따가 제가 어 요거 실행하면서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팩터에 지금 bt.u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출력하잖아. 그럼 레벨이 여기 안에 이 팩터의 요소들은 어떤 요소들이 있다라는 걸로 출력을 해 줘. 그래서 여기 레벨스 bt.u 하면은 이제 또 레벨이 또 다시 한번 더 나와 주고요. add.integer라는 함수 요거는 뭐냐면요. 그 bt.u를요. bt.u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숫자로 한번 표시해 주세요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bt.u는 이렇게 팩터로 표시를 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A, 레벨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하고 A, B, AB, A, AB, AB, A, AB, B, O겠네요. 왜냐면 여기 그 레벨스에 이 혈액형 4개지가 알파벳 순으로 들어와요. A, B가 여기 들어가고 B, O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다시 해볼게요. 레벨스라고 돼 있고요. A, AB, B, O 이런 식으로 뭔가 이 bt.u라는 요 데이터를 출력하려면 항상 요게 인제 밑에 레벨스라는 게 위에 인제 출력 내용 나오고 레벨스는 항상 붙어서 나와요. 어. 그래서 요건 뭐냐면 이거에 이 팩터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얘네들의 레벨을 이렇게 정리해 준 얘네들은 이거 A나 AB나 B나 O만 여기 들어가 있어. 다른 건 들어가 있지 않아라고 범주를 이렇게 지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add.integer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각각에 대해서 1번, 2번, 3번, 0번이 들어가나요?
영번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0번이 안 들어오고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으로 매겨줘. 그럼 얘는 몇 번이야? 여기에서 이 레벨에 의하면 얘는 1번이에요. 1. 얘는 3번. 얘도 3번. 얘는 4번. 얘는 2번. 얘는 1번이네. 이런 식으로 여기 에디점 인티저 이거를 실행하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이 각각의 혈액형을 숫자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 레벨에 있는 이것들의 각각의 1번, 2번, 3번, 4번을 붙여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bt.u라고 해서 7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는 b를 넣겠대요. b 넣고 bt.u의 8번째는 c를 넣겠대요. c. 그리고 bt.u를 출력해 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b는 들어가요. 레벨에 있으니까. 근데 c는 레벨에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a, a, b, b, o밖에 없어요. c는 없죠. 그럼 얘는 여기에 8번째에 저장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과값 한번 출력해 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뭐 얘는 이거 실행하면 여기 경고 메시지가 막 뜨겠죠. 그리고 나서 이 bt.u를 실행하면 마지막 거는 na 이렇게 나오겠지. 결측값 10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자, 이거 실행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트예요. 리스트 보시면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이제 벡터나 팩터나 같은 유형의 자료들만 모여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어떤 학생의 이름이랑 나이, 그다음에 학생인지 아닌지 여부, 이거는 뭐예요? 논리값이죠. 이거는 문자형, 이거는 숫자형, 이건 논리값도 들어있네. 그리고 이 취미는 뭐예요? 여러 개의 값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이거 그러니까 벡터로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리스트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h.list라고 해서 여기는 뭐냐면 이 중에서 여기 볼링과 테니스 스킬을 여기다 저장했어. 벡터로. 변수는 h.list예요. 그리고 이제 person이라는 변수명에다가 리스트, 요게 이제 함수명이에요. 리스트라고 앞에 이렇게 쓰면 아, 이거 리스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아까 우리 벡터임을 알 수 있는 건 어떤 거였어요? C 이렇게 저장하면 되고 얘는 리스트라는 함수에 저장하면 되고 팩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factor 하고 여기다 변수명 써주면 이게 섹터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각각의 벡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팩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리스트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아두시면 좋겠죠. 리스트,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보세요. 첫 번째 리스트의 명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그거에 대한, 이 명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또 age라는 거의 이름에 대한 데이터 25.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성을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합이라는 이름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h.list라는 벡터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리스트 안에 벡터도 넣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를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person 이렇게 쓰면 여기에 있는 내용된 time, 25, true, 그 다음에 뭐 볼링, 테니스, 스키 이렇게 한꺼번에 쭉 출력이 되는데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벡터는 어떻게 했었어요? 이렇게 꺽쇠 하나만 하고 뭐 1을 하면 첫 번째 있는 벡터의 값을 출력했는데 얘는요 2개예요.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2개를 해줘야지만 첫 번째 리스트의 값을 출력해줘라라는 거고요. 여기에 각각 들어있는 이 name이라든지 age, student, 합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달러 표시를 펄슨에 달러 네임 한다면 이거 요소 네임이란 요소에 있는 값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펄슨의 네 번째 요소 하나 둘 셋 네 번째 합이 이거를 알려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네 번째 값을 출력해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이거 잘 알아두세요. 달러가 쓰인다는 거 그리고 꼭새가 요소의 값 출력하려면 2개를 해야 된다는 거. 아까 우리가 벡터는 하나였는데 얘는 2개가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리스트 만드는 구성을 보시면 person이라는 리스트명에 리스트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리스트에 저장된 값,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니? 이거는 값이고 이거는 값의 이름. 탑이라는 값의 이름은 name이고 25라는 값의 이름은 age 이런 식으로 쭉 저장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뭐 구별하기 위해서는 콤마를 위해서 엔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셔도 된다라는 거. 어떤 방식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생성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건 뭐 감전 사고에 대한 건데 요거 지금 간단하게 제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거 팩터와 리스트는 우리가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1월부터 12월까지 감전 사고에 대한 통계래 31부터 22 이렇게 해서 감전 사고가
월별로 어떻게 났는지를 해준 통계 자료예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지금 할 건지 벡터에 저장하고 분석해 보겠다라고 했어요. 자, 통계 자료를 액시던트라는 벡터에 저장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액시던트라는 거에 숫자, 12개의 숫자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요거의 이름, 요거의 이름에다가 M1부터 M11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액시던트 이렇게 출력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1년간 감전사고 건수를 알아봅시다. 이거는 합계란 뜻이죠. 그래서 썸하고 액시던트 집어넣으시면 합계가 이렇게 515건이 일어났대요.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의 건수를 알아보고 싶어요. 그럼 맥스 액시던트 하면은 그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 민 액시던트 하면 가장 적은 숫자. 그리고 만약에 사고율이 10% 감소한다면 건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구해봅시다. 이거를 계산하려면 사고율이 10%가 감소됐대. 그러면은 사과율 곱하기 0.9 하면 10% 감소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 그 액시던트에 곱하기 0.9 한 거야. 우리 벡터에다가 이렇게 곱하기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곱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고 건수가 50건을 넘는 달의 통계만 출력해 봅시다. 그럼 이거는 50건을 넘는 달을 출력해 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출력하려면 요거 이용하면 되고요. 50건이 넘니? 그러면 이렇게 는 5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액시던트가 50이 넘냐? 요것만 출력해줘. 액시던트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50건을 넘는 달의 이름을 출력해보자고 했으니까 일단 이름, 네임즈, 이제 요거를 그냥 여기다 곧바로 써도 돼요.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되고 네임즈, 아 여기 있네요. 네임즈 가로 열고 액시던트 이거 아까 우리 여기 했던 거 요거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면 돼. 그럼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대한 그 데이터들이 나오지만 이거에 대한 이름 요거를 추출하고 싶으면 이렇게 네. 네임즈 하고 그 안에다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고 건수가 50 미만인 달은 1년 중 몇 개월인지 구해봅시다. 몇 개월이냐? 그럼 요거는 길이. 몇 개냐? 개수 구하는 건 길이에요. 랭스. 그리고 이게 50 미만인 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액시던트 이렇게 하고 액시던트가 50 미만인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거의 랭스를 계산하면 요거는 이제 액시던트가 50 미만인 거에 인덱스니까 그거에 대한 몇 월인 거를 추출해 줬겠지. 뭐 1월, 뭐 2월, 뭐 3월, 뭐 5월, 9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개수가 나올 거, 몇 개, 몇 월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요거의 개수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총 8개가 나왔대요. 이런 식으로 6월보다 사고가 많은 달과 사고 건수를 구해봅시다. 자, 6월 달에 그러면 데이터를 어느 곳에다 저장을 해놔야겠죠. 그래서 그거보다 많냐 적냐를 해야 되니까 액시던트 6이라는 거를 M6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요거를 액시던트 6 여기다 쓰면 돼. 액시던트 6이 더 액시던트 6보다 더 큰 거가 있냐? 그거를 추출해서 보여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죠. 이렇게. 근데 이거 할 때 이 액시던트 6이라는 거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를 2개 해줘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이거 나죠. 아, 여기 나와 있네. 이렇게 돼 있고, 그 액시던트 6에 해당하는 내용보다 지금 현재 있는 액시던트.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쭉 1, 2, 3, 4, 5, 6, 7, 8 이게 12개가 있지. 첫 번째 거가 액시던트 6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6번째라고 칠게요. 많이 있지만 여기가 30이야. 그럼 여기 1, 2, 3, 4, 5, 6인데 여기는 20이야. 그럼 이게 30보다 더 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안 크면 이건 땡이야. 이건 false야. 또 이것도 이건 뭐 35라고 칠게. 이게 30보다 크니? 그럼 이거 true네. true.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얘 true, false가 표시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추출하라 그랬죠. 그럼 이 값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추출해가지고 35 이런 식으로. 아이고. 그리고 35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도 뭐 40 있었어. 그럼 40 이렇게 나오고 그게 4월이면 4월, 이건 뭐 2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봤더니 7월하고 8월이 70하고 66 해서 2개만 추출됐네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정확하게 제가 좀 빨랐나요? 다음에 요거 하면서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요.